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오늘 새벽 5호 태풍 장미가 발생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오후 우리나라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 자세한 예보 알아봅니다. 신방실 기자, 먼저 태풍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처리한 위성 영상을 보면요. 타이완 남동쪽 해상에 거대한 소용돌이 구름이 보이는데요. 오늘 새벽 3시에 발생한 5호 태풍 장미입니다. 아직은 태풍의 눈이 뚜렷하거나 구름대가 완전히 조직화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문제는 태풍과 우리나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는 점입니다. 태풍은 시속 40km 안팎의 빠른 속도로 거의 직진하듯이 올라오겠습니다. 상륙 시점은 월요일인 내일 오후 3시 전후로 부산 부근 남해안을 스치듯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 근접할 때 중심 기압이 994헥토파스칼의 소형급일 것으로 보이지만요. 또다시 강한 비구름을 동반한 채 북상하겠습니다. 특히 태풍이 지나는 경남 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부터 영남과 제주, 전남 남해안은 시속 60km에 이르는 강풍이 예보돼 있어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해상에도 오늘 오후 제주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밤에는 제주 앞바다, 내일은 남해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장마 전선은 북한 지역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미 비가 많이 내렸는데 태풍까지 부상하고 있어 걱정이네요. 현재 비 상황은 어떻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강한 비구름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렸는데 레이더 영상을 보면 밤새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계속 북동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강한 비가 오는 곳은 경기 남부와 충남 그리고 전북 지역인데요. 평택과 당진, 군산 등지에 시간당 최고 60mm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비는 어디에 많이 내릴까요? 네, 슈퍼컴퓨터 강수 예상도를 보겠습니다. 강한 비구름이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발달하겠고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폭이 좁은 비구름이 중부지방을 지나면서 매우 강한 비를 국지적으로 퍼붓겠습니다. 태풍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에 100에서 최고 500mm가 넘는 곳도 있겠고요. 남부지방도 경남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최고 300mm에 이르겠습니다. 최근 거의 매일 수백 밀리미터의 비 예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누적 강수량을 봤더니 붉게 보이는 호남과 영남 서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담양과 순창, 광주 등지에 최고 600mm 안팎, 그리고 지리산 부근도 450mm를 넘었습니다. 장마 전선은 남북을 오르내리며 주기적으로 폭우를 몰고 오고 있는데요. 이달 초에는 중부지방에 나흘간 폭우가 이어졌죠. 전국 누적 강수량을 보면 철원과 연천 등 중북부 지역엔 이달 들어서 어제까지 700mm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 1년 내릴 비의 절반 이상이 8일 동안 쏟아 부은 건데요. 남부지방도 같은 기간 600mm가 넘는 큰 비가 집중이 됐습니다. 전례 없는 장맛비에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산사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고 대부분의 하천이 범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장마가 언제 끝나나 했더니 태풍 장미까지 더해지면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이 막바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강원도 영서 지역에도 또다시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이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유연 기자, 지금 강원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춘천 지역에는 어제 저녁부터 내린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빗줄기가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더니 지금은 제법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 영서 지역에 내린 폭우로 한강 수계댐들이 방류를 계속하면서 지금은 소양강 물도 많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현재 강원 영서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등 강원 전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원주 불온 79.5, 양구 72, 홍천 화촌 65.5, 춘천 국산 65, 횡성 50mm입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5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난주 7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를 입었던 철원, 생창리 등 접경 지역 마을은 복구 작업을 채 마치기도 전에 큰 비가 예보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강원도는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강원도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영월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에는 10일간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어 산사태 우려 지역이나 저지대 침수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비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소양강에서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충북에도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많게는 최대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란 예보인데요. 청주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충북 지역 상황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부터 충북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새벽 5시를 기해 호우주의보를 유지했던 충북 8개 시군의 특보 상황은 호우경보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역은 충북 청주와 충주, 제천, 증평, 또 단양과 음성, 진천, 괴산입니다. 또 영동과 옥천, 보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밤까지 청주와 충주 등 충북 중북부 지역에는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또 보은과 옥천, 남부 지역에는 12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된 비로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충북 옥천에는 산사태 경보가, 영동과 보은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호우 피해도 큽니다. 이번 비로 충북에선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물 피해는 1,200여 건, 주택 파손 등 사유시설 피해도 900여 건에 이릅니다. 또 어제 오후에는 용담댐이 초당 2,900여 톤의 물을 방류하면서 하류 지역인 충북 영동군 양산면과 옥천군 이원면 등 충북 남부 지역에서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모레까지 충북에는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5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저지대 침수나 산사태 등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현재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전, 대전천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볼게요. 박지은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대전은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고 있습니다. 장맛비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제가 나와 있는 대전천 주변 하상도로도 통행이 일부 제한되고 있습니다. 통제 구간은 대전 하상도로 대흥교에서 문창교 구간, 대청댐 방류로 주의가 예상되는 현도교 하류 하상도로 구간입니다. 현재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 충남 북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남 아산과 청양, 보령 등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충남 서천의 누적 강수량이 126.5mm를 기록했고 충남 논산과 부여, 양화 등에도 100mm를 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전북 용담댐의 저수율이 90%를 넘어서 초당 1,500톤씩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댐 아래에 있는 충남 금산 지역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금산군 재원면 재원리, 대산리, 천내리, 용화리,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수통리, 예미리 등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고 마을 주민 245명은 인근 초등학교와 마을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여기에 대청댐도 저수율이 79%를 넘어서면서 방류량을 초당 3,000톤까지 늘려 대전시 신대동과 봉산동 등 지역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모레까지 100에서 300mm, 많은 지역은 500mm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대전천에서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전북 용담댐 방류로 댐 아래에 있는 충남 금산 지역 6개 마을도 물에 잠겼습니다.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겨우 몸만 빠져나온 주민 50여 명은 임시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용담댐에서 초당 3,000톤씩 방류한 물이 충남 금산 재원면과 부리면 일대에 도착한 건 어제 오후 3시쯤. 30분도 안 돼 하천 둔치 나무들은 거의 물에 잠겼고 2시간이 지나 하천을 범람한 물이
도로를 따라 마을 쪽으로 계속 유입됩니다. 이 일대 마을 6곳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고 야영지에 있던 조립식 주택 한 채가 물에 떠내려갑니다. 모든 농경지 전부 침수가 됐고 저렇게 높은 무지개다리가 범람을 할 정도로 저도 고향 온 지 10년 넘더라 이런 경험을 처음 하게 되네요. 마을 주민 200여 명은 고지대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식당, 인근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군청과 적십자사에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했지만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물에 잠긴 집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무것도 못 챙기고 금방 내면 막 물이 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챙겨와. 거실로 막 다 들어오는데 못 챙겼죠. 그래서 휴대폰만 들고 나왔죠. 무서워. 일부 주민들은 비가 잦아들 때를 기다려 가재도구를 챙기거나 창고에 보관해둔 농작물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다 안에까지 이마치 다 차 있어요 지금. 지금 좋은 창고 안에 삶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는데 지금 다 버렸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과 아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충청남도는 금산군과 예산군도 피해 합동조사를 통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연이은 집중호우로 수위가 높아진 섬진강댐이 방류량을 늘렸는데 제방 100m 정도가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이 물에 잠겼고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안승기 기자, 지금 상황 어떤가요? 네,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에 잠겼던 마을입니다. 제방이 붕괴된 곳과는 불과 수백 미터 거리로 추정되는데요. 밤사이 물이 빠지면서 마을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는데 보시는 것처럼 거센 물살에 떠밀려 도로와 버스 정류장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마을 곳곳에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가로등마저 힘없이 쓰러진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뜨면서 주민들의 통행도 재개되는데요. 물에 잠겼던 집을 살피고 흙에 파묻혔던 가재도구를 챙기는 주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구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막막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구조대 보트를 타고 수해 현장에서 나온 주민들은 손에 든 것 없이 대부분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농촌 마을인 만큼 구조된 주민들은 대부분 노인들이었는데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제방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은 물이 모두 빠져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응급 복구 또한 오늘 오후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섬진강 제방 붕괴 현장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에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지금 비가 다시 오고 있나요? 네, 비는 밤사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는데요. 30분 전부터 빗방울이 조금씩 굵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잠수교와 반포 한강공원은 며칠 전 물에 완전히 잠겼을 때에 비하면 도로와 산책로가 모습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수교 수위는 밤사이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어젯밤 6.7m까지 수위가 내려갔다가 지금은 6.9m 정도인데요. 차량 통제 수위인 6.2m보단 여전히 높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한강 상류 일대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어 잠수교 수위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선 현재 이곳 잠수교와 방화대교 남단 개화 육관문의 교통이 통제 중입니다. 네, 강한 비구름이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예보가 있으니까 도로 통제 구간이 더 늘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통제 구간 없이 소통이 원활하지만 예보대로 오늘 많은 비가 내려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면 주요 간선도로가 다시 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서해 5도를 포함한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중부지방과 서해 5도에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5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따라서 밤사이 비가 조금 덜 오긴 했지만 한강과 주변 하천으로는 절대 접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도림천과 청계천 등 서울 시내 하천 출입은 지금도 계속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역시 11곳 모두 출입할 수 없습니다. 폭우가 시작되면 하천 수위가 급상승할 수 있어 지하 공간에 계시는 분들이나 저지대 주민들은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됐던 만큼 한강과 하천 수위 상승도 우려되는데요.
한강 홍수 통제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이 시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규정 기자, 지금 한강 수위는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내린 비로 한강 본류 수위는 다소 올라갔지만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전 8시 기준으로 서울 한강대교 수위는 4.35m인데 어젯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강 본류의 홍수특보는 한강대교 수위를 기준으로 8.5m를 넘으면 주의보, 10.5m를 넘으면 홍수경보가 내려집니다. 어제 오후부터 비구름이 중부지방에 집중되면서 주요 예보 지점의 수위도 일부 올라갔지만 대체로 관심 단계 수위 내에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평택과 용인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탄천과 안성천 수위가 상승 중입니다. 경기도 여주 원부교와 흥천대교, 평택시 군문교와 충북 괴산군 목도교에 내려졌던 홍수특보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위는 특보 발령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홍수통제소 측은 경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만큼 국지성 호우 등에 대비해 특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내렸던 영산강 권역은 수위가 크게 올라 있어 대부분 홍수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가 한강 수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홍수통제소는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수도권 남부를 지나 강원도로 이동하면서 국지적으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위 상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홍수특보 상황과 하천 수위는 한강 홍수통제소 홈페이지나 홍수알림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집중호우에 대비해 비상근무 중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최문종 기자, 밤사이 서울시 상황실에 보고된 피해 상황이 있나요? 네, 밤새 예상보다 비가 적게 내린 덕분인지 아직까지 서울에서 일어난 호우 피해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어젯밤 10시 반부터 재해대책 비상 2단계를 발령해 혹시 모를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비상 2단계는 호우 경보와 함께 비가 3시간 동안 9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지금 이곳에선 자치구별 강수량과 한강 수위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잠시 현재 내리고 있는 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남쪽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관악구에 시간당 10mm, 서초구에 9.5mm, 강남구에 8.5mm씩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모두 합쳐봐도 관악구가 22.5, 서초구가 22, 강남구가 19mm로 가장 많이 내린 상태입니다. 네, 그럼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네, 지금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는 데다가 오후부터 비가 많이 내린다는 예보여서 서울시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내린 비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짧게라도 집중호우가 내리게 된다면 축대가 무너지거나 낡은 집이나 담장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산사태 위기 경보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인 만큼 산사태 위험도 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급경사지나 강가에는 가지 마시고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 주차장이나 건물 앞에는 모래주머니나 물막이판을 준비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KBS 뉴스 최문정입니다. 일주일 넘게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봅니다. 이효연 기자,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번 집중호우로 2011년 이후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집계한 사망자는 30명, 실종은 12명, 부상은 8명입니다. 사망자 30명을 분석해보면 일주일 넘게 호우가 계속됐기 때문에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람이 7명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하천 주변이나 도로에서 대피하지 못해 사망한 경우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8명, 전남에서 8명이 사망해 경기와 전남의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12명의 실종자 가운데는 충북 지역에서 7명이 실종 상태로 가장 많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해 사망과 실종자가 77명이었던 2011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네,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재민도 많이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4,600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이재민은 11개 시도에서 3,400여 세대, 5,900여 명에 이릅니다. 시설 피해는 모두 9,4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2,500여 채가 물에 잠겼고 비닐하우스 300여 동이 침수됐습니다. 도로와 교량 피해는 2,700여 건, 농경지 9천여 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잇따라 무너지는 등 호우 피해가 집중되면서 관련 시청자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인근 마을들이 물에 잠겼고 주민들은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비 피해 상황 김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섬진강의 한 물줄기인 서시천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다리는 한 방향이 아예 두 동강이 났습니다. 무너진 다리 밑으로 강물이 차오르는 모습입니다. 범람한 물은 인근 마을로 흘러들었고 전남 구례군의 읍내까지 침수됐습니다. 건물의 1층은 모두 물에 잠겼고 주민들은 보트를 타고 이동합니다. 갑작스러운 범람에 소 축사도 물에 잠겼습니다. 떠내려가는 수십 마리의 소들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구출합니다. 전남 서남부를 흐르는 영산강도 상황은 마찬가지. 죽산교 상공에서 내려다본 영산강 주변은 어디가 육지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방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인근 전남 나주에서는 폭우로 요양원에 고립돼 있던 30여 명이 구조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보트를 타고 요양원에 접근해 3시간 동안 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납골당 지하가 물에 잠기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유골함이 안치된 추모관에 물이 들어차 배수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서도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농과 도로가 모두 물에 잠긴 가운데 쓰러져 있는 전봇대가 보입니다.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이처럼 넘어진 전봇대나 가로등 근처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젯밤 충북에서는 폭우로 인해 바위가 도로에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오면서 곳곳에서 교통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라선 철로가 정상화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철 기자, 남부지방의 열차 운행이 멈춘 구간이 많은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우선 남부지방이 내린 비로 어제 중단됐던 전라선은 오늘 첫 차부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코레일은 선로 침수와 토사 유입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전라선이 밤샘 복구 작업 후 안전점검을 마치고 오늘 첫 차부터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행선은 오전 5시 10분 용산역 출발 KTX 첫 차, 상행선은 6시 20분 여수엑스포역 출발 무궁화호부터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6개 노선 운행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용산에서 출발하는 장항선 열차는 홍선까지만 운행하고 있고요. 경남과 전남을 잇는 경전선은 진주에서 광주 송정까지 운행이 멈췄습니다. 교량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된 광주역에서도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충주와 제천 구간, 영주 동해 구간, 그리고 태백선 전 구간도 2일부터 중단됐는데 언제 복구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계속되는 비로 복구 작업이 지연돼 열차 운행 재개 시점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곳곳에 토사가 유실돼 도로 상황 역시 좋지 않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야로대교 인근은 갓길에서 집안 침하가 발생해 통행이 전면 차단됐고요. 당진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성암교 인근과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강천산 휴게소 인근은 경사면 복구 작업으로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호우 피해가 본격 시작된 2일부터 어젯밤 9시 반까지 전국 89곳의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한편 어제 결항을 빚었던 광주공항의 경우 오늘 오전 6시 40분부터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 광주와 전남엔 그제와 어제 이틀 새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잇따라 6명이 숨지고 어린이와 성인 등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에서 쏟아져 내려온 흙더미에 묻혀 주택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뒷산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빗물을 머금은 토사가 순식간에 주택 세 채를 덮쳤습니다. 전남 곡성군 오산면에서 산사태가 나기 직전 그제 저녁 7시까지 곡성 지역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나도 집에 들어가고 이제 앉아갖고 한 10분 앉았을까 이게 팡팡 소리 두 번 나더라고. 공기에 다 덮친 거예요. 팡한 순간에. 구조대는 그젯밤에 이어 어제도 이른 아침부터 구조에 나섰지만 결국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귀촌한 50대 이장 부부와 70대 노인 등 3명은 그젯밤에, 또 다른 70대 부부는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깊게 패인 산비탈 아래로 주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쏟아지는 토사가 주택과 전신주를 덮치면서 불이 났고 흙더미에 묻힌 집주인 72살 김모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뛰어가서 이미 보니까 안에는 전부 다 번져버렸어. 불이. 연기가 그냥 앞으로 달라드는데 나도 한 모금 먹고 나서 그냥. 담양에서는 집중호우를 피해 대피하던 8살 어린이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9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어린이는 어제 새벽 집이 물에 잠기자 가족과 함께 안전한 대피소로 가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담양과 화순 곡성에서도 급류에 주민들과 운전자가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전남에서만 이틀 동안 8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지금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렇게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좁고 긴 띠 모양의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를 쏟아내겠습니다. 한편 5호 태풍 장미가 발생했습니다. 이 장미는 아직 태풍의 눈이 보일 정도로 뚜렷하진 않지만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내일이면 우리나라 근처로 접근을 하겠는데요. 제주도와 경남 지역을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와 경남 지역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에는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5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경남 지역에도 30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경북과 호남 지역, 제주 일부 지역에도 100에서 20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모레인 화요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장마 전선이 북한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다음 특보는 10시 30분에 계속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